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들의 처지는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한 만큼 한국 정부에 바라는 것도 다양한데요.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들의 병역법을 포함해 이중국적 허용, 한글학교 지원 등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전담기구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새로운 조직이 신설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재외동포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동포들의 하나로 결집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뉴욕 이런 한인단체장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지난달 24일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존하는 법인 형태의 재외동포 재단을 폐지하고 외교부 외청의 중앙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욕에서는 이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처 설립 뉴욕 추진위원회는 어제 플러싱에서 재외동포처 신설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미주 다른 지역 추진위와 합의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 관계 부처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 한인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 운동도 진행합니다. 시민권 제도가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LA에 있는 각 지역 추진위원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제가 공동 성명서를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여야 재외국민위원회 담당자 앞으로 그리고 한국의 정계 국회 그리고 언론사 이번 뉴욕은 당연히 저희들이 내용을 기사 성명서를 보내야 될 것이고 불과 4개월 남짓 남은 19대 국회 회기에서 이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고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채널 K뉴스 금홍기입니다. 벌써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부는 입추입니다. 가을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이 이어지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추석맞이 대잔치 준비가 한창입니다. 올해도 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하는 추석맞이 대잔치가 가장 먼저 개최됩니다.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는 오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리치필드파 뉴 오버팩 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추석맞이 대잔치 무대를 장식할 연예인 출연진으로는 대한민국 대표 락그룹 부활과 진짜 사나이를 통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슬리피의 힙합 그룹 언터처블 등이 섭외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미주 한인경찰협회가 경찰 채용 박람회를 열고 다양한 경찰 시범 행사 등 온 가족을 위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행사가 아니라 공연 위주로 또 연예인들 공연 위주로 하고 저희가 이번에 열린 행사식으로 모든 동포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판을 벌려주면은 모두가 와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오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플러싱 메도우 공원에서 뉴욕 한인청과협회가 주최하는 추석맞이 대잔치가 열릴 예정입니다. 청과협회는 다음 달 중순쯤 추석맞이 대잔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 세부 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올해도 작년같이 이 추석맞이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이번에는 경상남도 도지사분이 오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도 작년에 2개도 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4개 정도 아마 늘어날 것 같고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행사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매년 뉴욕 한인회가 주최하는 코리안 퍼레이드는 한인회가 둘로 쪼개져 있어 같이 주최하는 방향으로 주관사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리안 퍼레이드는 오는 10월 3일에 맨하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채널 K뉴스
금원기입니다.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민주평동 뉴욕협의회 신임 정재건 회장은 한인사회의 화합에 힘쓰고 통일 준비에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제17기는 열린 뉴욕 창조평통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김규환 뉴욕 총영사, 김기철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정재건 신임 회장은 뉴욕 동포로서 34년을 한인들과 같이 했던 것을 바탕으로 완벽하진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정 회장은 동포 사회의 통일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주류 사회의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를 미 정계의 여러 채널을 통해 형성하고 앞으로의 민주적 남북 통일에 대비해 준비하는 평통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루어 놓으신 뉴욕 평통의 역사에 누가 재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대화하고 또 듣고 건설적인 조언을 모아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17기가 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17기 평통 뉴욕협의회 임원들에 대한 위촉장과 임명장이 수여됐으며 김기철 미주 부의장에게는 공로장이 수여됐습니다. 한편 같은 날 출범식에 앞서 현경대 평통 수석 부의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북한에 억류 중인 뉴욕대 휴학생 주원문 씨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부의장은 뉴욕 대학생의 북한 억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대내외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채널K 뉴스 금원기입니다. 경상남도 합천군이 지난 2004년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와 자매 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우수 학생을 선발해 청소년 교육, 교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뉴욕을 방문한 하창환 군수 일행과 학생들이 지난 4일 버겐 카운티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방문이 대부분 처음인 경남 합천군 학생들. 호기심이 많은 나이라 그런지 카운티 정부 시스템과 교육 정책 등 궁금한 점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합천군과 자매 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학생들을 청사로 초청해 공공기관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o I welcome you all here today, and I wish you all the best as you continue your journey through your education and as you decide on what you're going to do with your future. 올해는 버겐 카운티와 자매 결연을 맺은 지 11주년을 맞아 하창원 합천 군수와 시의원 등도 학생들과 함께 청사를 방문해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미 이 방문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양기관 협력과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해 나갔으면 합니다. 합천군은 관내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어학연수와 아이비리그 대학 탐방 등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네일업소를 겨냥한 칼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네티컷주 네일업계도 노동법 단속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뉴욕주에서 촉발된 단속이 뉴저지주에 이어 커네티컷으로 확산되면서 23개 업소가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커네티컷주 노동국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주 전역에서 네일업소 급습 조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단속의 주무부서인 노동국 임금 근로기준 감독부는 25개 업소에 대한 단속이 실시됐고 이 가운데 23개 업소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단 그중 5개 업소는 벌금을 내고 영업을 재개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주 전역에서 무작위로 선정됐습니다. 적발된 업소에는 종업원 1명당 벌금 $300씩이 부과되면서 적게는 4천여 달러, 많게는 9천여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단속에서는 종업원 급여를 현금으로 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고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들이 주로 적발됐습니다. 노동국은 커네티컷주는 팁을 받는 종업원도 주정부 최저임금인 시간당 $9 15센트를 지급해야 한다며 조만간 추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인 네일협회 측은 이번
지원 단속으로 폐쇄 명령을 받은 업소를 지원하겠다며 업주들의 연락을 당부했습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 조성 프로젝트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주민들은 치안과 교통 혼잡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요. 퀸즈 한인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브로드웨이 플로싱 주택 소유주 협회를 중심으로 코리아타운 플라자 조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시 교통국에 제출한 플라자 건립안에는 노던 블러바드에서 레너드 스퀘어를 따라 일방 통행으로 이어지는 루즈벨트 애비뉴에 자동차 진입로를 막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교통 혼잡과 주차 공간 부족, 치안 악화 등의 이유로 플라자 조성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 협회 측은 노던 블러바드와 맞닿는 가장 크고 복잡한 주차장인 머레이힐 쇼핑몰 인근에 플라자를 조성하면 주민들의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회원들의 반대 서명을 받아 교통국에 전달하고 커뮤니티 보드 7에도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퀸즈 한인회 측은 현재 교통국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는 7일 열리는 제2회 원데이 플라자 행사에서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달 말에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워크숍을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협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일부 세금 보고 기한이 변경됩니다. 개인 세금 보고와 비영리 단체, 커퍼레이션에 대한 신고 마감일은 변동이 없지만 해외 금융계좌 내역의 마감일은 빨라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부터 일부 세금 보고 기한을 변경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 3월 15일이었던 법인세 보고 마감은 4월 15일로, 4월 15일이던 파트너십 세금 보고 마감 시한은 3월 15일로 변경됩니다. 금융자산 총합이 연중 $10,000 이상이면 작성해야 하는 해외 금융계좌 내역의 마감일은 기존 6월 30일에서 4월 15일로 빨라졌습니다. 마감 시한이 연장 불가능이던 기존 규정도 10월 15일까지 연장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고 개인 세금 보고 마감 일정과 동일해졌습니다. 한편 주택 소유자의 세금 혜택을 위한 폼 1098의 기입 내용도 상세하게 바뀝니다. 그동안은 양식의 모기지 이자 금액만 기입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모기지의 잔고와 담보 부동산의 소재지, 모기지 취득 일자 등의 자세한 정보를 추가로 표시하도록 변경됩니다. 뉴욕시 서민아파트 입주가 바늘구멍입니다. 시정부의 서민아파트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2년 전 50대 1의 경쟁률이 700대 1로 치솟았습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의 서민아파트 추첨 경쟁률이 700대 1을 기록했습니다. 2013년부터 실시된 4,100여 가구 아파트에 대한 72회 추첨에 총 290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서민아파트 한 가구 추첨에 약 700명이 몰린 셈입니다. 시 주택보존개발국이 2013년 공식적으로 밝힌 서민아파트 경쟁률은 50대 1이었습니다. 당시 주택보존개발국 측은 당첨 확률이 2%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지금은 훨씬 더 악화됐습니다. 실제로 매년 서민아파트 입주자 추첨에 지원하는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2,300가구 대상 26회 추첨이 실시됐고 신청자는 36만 4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500가구에 대해 41회 추첨이 실시됐는데 150만 명이 몰렸습니다. 게다가 뉴욕시 아파트 렌트가 급격히 오르고 아파트의 공실률은 지난 3년 내 최저인 1%를 기록하면서 서민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의 대체로 만족하지만 보험료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그런데 보험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사 대부분이 보험료 인상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바마케어 플랜 제공 후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건강보험 회사들의 인상안을 보험국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벌써부터 가입자들에게는 한숨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수의 10가구 중 4가구는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